자, 클래스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객체들이 어, 하는 일이나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 특성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틀이 이제 우리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 자동차들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일반화시켜서 만들어 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버스라는 클래스도 있고 뭐 트럭이라는 클래스도 있고 스포츠카라는 클래스도 여러 개의 자동차 종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서로 공통적인 특성이나 행위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따로 가질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버스나 트럭이나 스포츠카에 있는 요 공통적인 특성들 있죠. 뭐가 보이나요? 공통적인 것들. 여기에 보면은 바퀴가 몇 개냐라고 있는 특성도 있고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특성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도 트럭도 스포츠카도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요 공통적인 특성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떼어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을 따로 하나의 클래스로 뽑아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 뽑아내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버스나 트럭이나 스포츠카라는 이 클래스를 vehicle이라는 클래스로 따로 공통적으로 빼주고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싹 지워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클래스 이름 뒤에 지금 땡땡이 하고서는 이렇게 vehicle이라고 붙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스포츠카라는 클래스는 vehicle이라는 친구의 모든 특성을 내가 갖추겠다. 저 클래스로부터 이 모든 특성을 내가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음에 스포츠카 말고도 또 다른 자동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 밑에 중복된 코드들을 또 복사 붙여넣기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아놓던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클래스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코드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그 공통적으로 빼놓았던 이 코드들이 이제 우리가 따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숨어 있는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모두 물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의 특성을 모두 물려받는다. 그것이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도를 보게 되면 우리 가계도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우리의 조상이 있고 또 그 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처럼 이렇게 클래스의 상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클래스들,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주는 클래스를 갖다가 부모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 조상 클래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언어마다 표현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조상 클래스 이런 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후손 클래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은 이렇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클래스로부터 트럭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트럭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덤프 트럭, 뭐 픽업 트럭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픽업 트럭의 그 부모 클래스는 트럭이지만 비이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 클래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조상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 바로 위에 그 클래스, 내 바로 위에 부모는 부모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이렇게 받아서 저 맨 위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능은 훨씬 더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트럭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 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속을 받고 나만의 것을 덧붙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탈 것이라는 공통된 특성은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이 탈 것의 모든 기능을 물려받았고 난 뭐 여기에서 뭐 물건을 적재한다. 뭐 그런 정도의 특성을 더 가질 수 있겠죠. 뭐 적재량 이런 것을 이제 비이클보다 많이 갖게 될 거고 또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뭔가 물건을 쏟아낸다. 이런 기능을 저 트럭이라는 것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 트럭은 이렇게 쏟아내는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클래스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내가 기능을 추가한다 같은 거죠.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뭐 여기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안에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있고 학생을 좀 더 물려받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학생 이전에 사람, 그래 사람이었다가 학생의 신분을 더 가지려면 뭐 학년 아니면 뭐 학교 이런 특성들을 더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학생 중에서도 대학생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뭐 전공 이런 식으로 특성을 더 갖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서 점점 특성들을 확장해 나간다. 이런 게 클래스의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vehicle이라는 기반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조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게 조상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트럭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트럭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 vehicle에 있던 모든 기능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럭을 갖다가 또 상속을 받은 덤프 트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덤프 트럭은 트럭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갖다 또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다음에 자신만의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내가 굳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상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프트의 상속은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가져와서 상속받을 수는 없고요 내 부모 클래스는 무조건 하나의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요것을 단일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언어는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내 부모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을 받아서 물려받을 수 있어요. 네, 요거를 단일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뒤에 땡땡이를 붙이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상속받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